목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한식집이 우리 가끔 이제 시중에 보면 한식집 많이 가보시잖아요. 근데 한식집이 사실은 이 요리집의 전시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요리집이 하나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4인상 기준에서 음식이 나오고 그 음식이 나올 때 이렇게 기생분들을 불러서 연희, 그러니까 공연도 보고 노래도 듣고 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고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로 우리 기생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 항진이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부분들을 사실 기생분들이 요리집에서 공연을 하고 유지시켜준 계속 계승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전통 문화의 이런 예와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요리집에서 그래도 생업을 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립국악원, 국악원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가끔 보시거나 주변에 보시면 우리 전통 무용도 없어졌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음악도 없어졌을 거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통 문화가 사라졌을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누구? 바로 기생이라는 분이죠. 이분들은 이거를 다 희생한 분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대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거의 5,000명이 넘는 분들이 늘 항상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기생분들도 아니고요. 그 당시도 좀 유명한 분들만 따로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아닌 분들이 계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때 이 예와 악 문화의 전통 문화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전통 문화는 아마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광복 후에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지방의 국악원을 다시 세우는 분들이고 제자를 키우면서 지금의 우리 문화가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국악 하시는 분들이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기생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늘 자부심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나는 기생이었지만 요리집에서 손님방은 안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많은 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실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정이 생략된 채 기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은 흥미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항진이라든지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문화는요, 이 예하고 악 문화는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유지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지켜준 사람들이 바로 기생분들이었고, 이분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 예약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예능과 재주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과연 이 기생분들이 왜 지금 와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천시되고 폄하됐나? 그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요. 시대가 많이 혼란해지면서요. 일제강점기 통하고 강복 이후에 스스로 기생이었다고 했던 참칭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준이 없는 분들, 예나 악을 갖추지 없는 사실 속된 말로 해서 천한 분들이 나도 기생이었다고 스스로를 포장했기 때문에 이 포장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다 같이 말하자면 하층이 돼버린 거죠. 이걸 지켰던 분들은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알아주지를 않는 거고요. 내가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시대는 변해갔다는 겁니다. 이 일제강점기나 우리 조선이나 우리 역사에서 예와 악을 지켜줬던 기생들의 모습은 다시 우리가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본질적이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의 이미지는 우리 꼭 지켜져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 전통예술의 계승자였다라는 말씀 오늘 쭉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기생의 이미지가 현대에 와서 많이 변질이 돼서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재조명이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얼마나 계십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예. 사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요. 복식사를 연구하시는 분은 기생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춤을 연구하는 분은 기생의 춤에 공부를 하셔서 접근하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의 인물 생활사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이제 기생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분들의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약 문화의 계승자, 전통 음악과 춤, 글씨와 글 등을 남긴 종합 예술가로서의 기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예, 일제 강점기 때 기생을 중심으로 해서요. 무장 독립투쟁까지 했던 뛰어난 기생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제 강점기에 밝히고 싶고 또 자랑스러울 만한 우리 기생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신현규의 조선 기생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전통 예약의 계승자 조선 기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이 시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두운 조선의 역사와 함께했던 일제 강점기의 기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